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베네치아의 그 간략한 역사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 베네치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늘날 자본주의의 원형이 되고, 이 조그만 15만 밖에 되지 않은 도시국가가 전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오늘날까지도 인류 역사상 최대의 시대, 그러면 베네치아를 꼽을 정도로 이런 부유한 도시국가로 발전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는데, 시간이 지금 아주 애매한데, 여러분 그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섹스피어의 희극을 아시죠? 그 영국인 섹스피어가 왜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베니스는 베네치아의 영국식 발음입니다. 영어식 발음인데 왜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이거를 보면 어느 정도 베네치아의 성공 요인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성공 요인을 설명하면서 이 베니스의 상인을, 이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부분하고 시작 도입 부분을 한 5분만 한번 먼저 보여줄게요.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소리가 너무 크다. Your grace of what I purpose. And by our holy Sabbath. 아까 거기는 영화의 도입 부분이었고, 요거는 영화의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 재판정에서의 모습입니다. By him cut off nearest the mountain's top. He must twice a month give me time. When it is paid, according to the prayer. Then thus it is. You must prepare your bosom for his knife. O noble judge. Excellent. For the intent and purpose of the law has full relation to the penalty, which here appeareth due upon the fault. It is very true, and wise and upright judge.
more elder are you than you look? Therefore they bear your bosom. Aye, his breast. So says the balm, does it not know his judge? Nearest the heart. His arbitrary word. It is so. Are there balances here to weigh the flesh? Here, What has some surgeon, Sherlock, on your charge, to stop his wounds lest he should bleed to death? is it so nominal? It is not so expressed. But what is that? What good you do so much for charity? I cannot find it. It's not in the bone. You have received it. A pound of that same merchant's flesh is yours. The court awards it, and the law does give it. And you must cut this flesh from off this breast. The court awards it, and the law allows it. Most learned.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궁금하죠? 나머지는 집에 가서 보기 바랍니다. 불 좀 켜주세요. 여러분, 뭐 이 스토리는 다 알죠? 여기 이제 등장인물이 샤일록하고, 안토니오하고, 마시니오. 마시니오가 이제 어떤 돈 많은 상속녀랑 결혼하려고 지참금을 준비하는 돈이 없으니까 베네치아에서 가장 부자이면서 친구인 안토니오한테 찾아가서 자기가 그 지참금을 좀 마련해야 되니까 돈을 빌려달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빌려주는데 그 돈이 부족하니까 샤일록한테 빌려야 되겠는데 샤일록한테 이제 보증을 서게 되죠. 못 갚으면 이제 가슴에 있는 살을 한 건 띄워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빌려줬는데 나중에 이제 태풍이 오고 뭐 해가지고 배가 한 척도 못 들어오고 그래서 이 베네치아에서 가장 부자인 안토니오조차도 그 기일을 못 지키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날 배가 들어오고 돈이 마련이 돼서 원래 약속한 금액의 2배를 주면서 지체 보상금으로 2배를 줄 테니까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 근데 이제 샤일록이 무슨 억하심정이 들었는지 필요 없다고, 난 돈 필요 없다고, 약속대로 당신 심장에서 제일 가까운 데에 있는 살 한 근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옥신각신하다가 재판장에 쓴 모습이죠. 여러분 이 스토리는 다 아실 텐데, 자 이게 도대체 베니스가 잘 살게 된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베네치아가 이렇게 강대국이 되는 조건과 이 셰익스피어가 쓴 희곡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이제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희곡을 통해서 베니스의 성공 요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고등학교 때까지 과정을 통해서 이 베니스의 상인 스토리는 다 들었죠? 읽지는 않았지만. 작가의 의도는 뭐예요? 셰익스피어의 의도는 뭐예요? 우리가 국어 시간에 작가의 의도 뭐 이런 거 시험에 나오잖아. 베니스 상인의 작가의 의도는 뭐예요? 나는 어렸을 땐 뭐 유태인 나쁜 놈, 뭐 고리대금 업자 나쁜 놈,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학교에 영문학과에 정정호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원래 영문학에서는 셰익스피어의 의도를 뭐라고 파악을 하냐? 그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셰익스피어 작품의 특징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대. 그래서 하면서 4학년 과목이래요. 셰익스피어 작품은. 뭐 가장 성경 다음으로 어휘가 많이 나오는 게 셰익스피어 작품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고 지금도 박사학위 논문이나 이런데 베니스의 상인의 작품 의도가 논문으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나보라 알아서 해석하래. 야 이거 그래가지고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자, 이 도대체 셰익스피어가 왜 이런 희곡을 썼을까? 만약에 우리가 영화를 만들다 그러면 원래 원작하고 조금 각색을 하잖아요. 그럼 이 영화 감독이 마이클 레드포드라는 감독인데 2005년에 만든 영화예요. 이 베니스 상인은 뉴욕의 센트럴 파크에서도 연극이 공연되고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감독은 이 영화를 만들면서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각색을 전혀 안 했어요. 그 아까 나왔던 대사 있죠? 그 대사가 셰익스피어가 쓴 원작 그대로예요. 내가 그 진짠가 싶어서 책을 사다가 비교해 봤어요, 대사하고. 한 글자도 안 되고 똑같아. 그러니까 아까 그 칼로 이렇게 살을 도려내려고 하는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영화를 보면 알겠지만, 이게 연극이잖아요, 원래. 희곡이라는 것은. 연극을 영화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안토니아가 시를 읊어요. 무슨, 죽게 생겼는데 시를 읊습니까, 거기. 근데 이게 연극이라서 그래. 1막 1장에서 세트 나오고, 아까 영화에서 본 것처럼 다양한 화면이 없다고, 원래는. 세트 나오고, 거기서 주로 연극 배우들이 대사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진행이 되잖아요. 그 다음 장면이 시를 읊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영화는 그 대사를 그대로 다 썼다고. 하나도 각색을 안 했어요. 이렇게 대사를 그대로 썼으면 감독의 작품 해석이 어디 드러날까? 드러날 수가 없잖아. 좀 다르게 스토리를 꾸며야 작품 해석이 드러나는데 전혀 그런 걸 안 했어요. 그대로 원작 그대로예요. 그런데 어떻게 작품 해석을 알 수 있냐면 없었던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뭔지? 원작이 없는 건데 이 영화에 끼어들어본 게 있어. 뭐 여기 영화를 안 봤을 테니까 모르겠죠. 근데 아까 내가 실마리를 줬어. 맨 처음 시작할 때 리알토 다리에서 테러 당하는 장면 나오죠. 고리대공업자가. 그 다음에 이제 안토니오가 침 뱉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 건 원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희곡을 안 읽었다는 소리야. 원래 1막 1장이 뭐냐면 바시니오가 안토니오 찾아가서 돈 빌려주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 리알토 다리가 1막 1장이 아니라고. 저건 없었던 장면이에요. 그러면 이 마이클 레드포드 감독은 원작자의 의도를 살려서 대사를 하나도 안 바꿨는데 왜 영화 제일 앞부분에 새로 어떤 장면을 끼워 넣었을까? 근데 아까 여러분들이 본 그 끼워 넣은 장면은 뭡니까? 바로 유태인의 사회적 신분을 설명하고 있죠, 자막으로. 게토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베네치아예요. 그리고 게토를 바깥에 나오려면 덩어리에 동그란 표시를 하든지, 아까 여기서 봤듯이 빨간 모자를 썼죠. 다른 책에는 노란 모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오렌지색인지 뭔지 모자를 쓰게 돼요. 그래서 유태인 신부님을 표시해야 돼. 무슨 그러니까 유태인 천한 신부님을 표시를 해야 돼. 주홍 글씨 같아. 범죄자라는 거 표시하듯이. 이렇게 차별대우 받았던 게 유태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당시 셰익스피어가 이 희곡을 썼던 16세기에는 유태인들이 유럽에서 얼마나 차별대우 받고 있었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소설, 희곡상에 표현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이클 레드포드 감독은 이 20세기에, 21세기에 오늘날 우리는 유태인이 얼마나 차별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맨 앞에다가 그때 당시에 유태인이 이렇게 차별되고 받고 있는 걸 쓴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샤일록이 왜 목숨을 요구합니까? 뭘 근거로 해서? 한 장의 종이 쪽지에는 쌓인 종이 쪽지 하나예요. 그런데 안토니오가 돈을 띄어먹었습니까? 안 띄어먹었잖아. 2배나 줬어요. 단 하루 지체됐다고 그 보상금을 더블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관대한 제안 아니에요? 그렇게 관대한 제안을 거부하고 재판정에서 목숨을 요구하는 거예요. 종이 쪽지 하나에 근거해서. 그런 그 유태인의 담력이, 샤일록의 담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베네치아라는 도시 국가가
이렇게 종이 쪽지 하나에 불과한 사적 계약을 철저하게 지켜줬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 사회에서 가장 천민 계급인 유태인이 그 사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대표적인 사람인 귀족 안토니오에게 종이 쪽지 하나에 근거해서 목숨을 요구할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극단이죠, 극단.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의도한 거는 이 베네치아라는 도시는 바로 이게 가능한 도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판결에서는 좋다, 네가 이겼다, 사랑은 뛰어가라. 그러나 목숨은 해하지 마라. 피 한 방울 흘리지 마라. 살만 뛰어가라. 불가능하잖아요. 그 계약서의 해석상의 문제를 가지고 반전을 일으키지만 그때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게 셰익스피어의 베네치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베네치아라는 도시국가는 어떤 도시냐? 철저하게 도시국가 정부가 개인의 사적 계약을 지켜준 겁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요, 계약 당사자 간의 평등한 관계예요. 신분적으로는 유태인과 귀족 상인과의 엄청난 신분의 격차가 있지만 계약서상의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평등한 거예요. 그걸 법이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걸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런 나라는 세계에 당시에 베네치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네치아에는 법의 평등은 다른 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어서 외국인들도 이 나라에서 재판을 받고 싶어 할 정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베네치아의 통화는 금, 은의 함량이 일정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신용 있는 국제통화였습니다. 오늘날 달러화 같이 이게 기축통화였어요. 인도에서까지 통용될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 점이 베네치아가 상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자본주의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베네치아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베네치아의 성공 요인을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내가 충분히 설명을 못했어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맞춰서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월요일은 수업이 없습니다. 대체 공휴일이라서 월요일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다음 주 수요일 날에 만나겠습니다.